네, 오늘은 러시아 막시스트 플레하노프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예전에 이제 뭐 진보정당 정치대학 이런 데나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 막스주의, 엥겔스주의, 레닌주의, 막스 레닌주의, 러시아 혁명사, 프랑스 혁명사, 중국 혁명사 이런 강의를 오래도록 해왔는데 러시아 혁명을 알려면 또 플레하노프를 알아야 되고, 또 막스 레닌주의를 또 알려면 또 플레하노프를 알아야 되고, 엥겔스를 알려면 또 플레하노프와 다 관련이 있으니까 넓게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플레하노프는 이제 러시아 막시스트 이론가인데 혁명 활동도 했죠. 그래서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이제 이론적인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술에도 관심이 많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이제 중간계층, 하층, 그러니까 귀족계급 중에서도 이제 하층 좀, 우리나라로 신라시대로 얘기하면 육두품 출신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혁명가들이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교양 집안, 지금 현재로 말하면 뻗디 부르주아 집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부모들도 교육도 받고, 그래 자기가 또 대학을 나오고, 이런 데서 이제 혁명가, 세상을 변화시켜보자는 이런 혁명가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플레하노프는 이제 노동자계급 출신은 아니고 하층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1856년에 태어나서 이제 1918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제1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 때 14년에서 18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죽은 분인데, 한번 보자. 그래 50년 하고 60대 중반까지, 지금 내 나이 정도까지 아마 살다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제 군사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초에 죽었지. 이때는 러시아의 역사가 어떻게, 러시아가 자본주의가 상당히 성장했던 시기야. 프랑스 자본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와 가까워서 프랑스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에 붙어 있는, 지금 모스크바나 이쪽으로는 상당히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러시아 전체는 이제 농민들이 많은, 농노계급이 많은 이런 나라지만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런 자본체제와 봉건 양식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다니는 대학생들, 도스토옙스키 제아벌 같은 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변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도시에서 가난한 대학생들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유학 간 일본 동경이나 이런 교토나 이런 유학 간 유학생들이 막시즘을 이렇게 자주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군사학교를 졸업한 거야.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제 콘스탄티노프스크라는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군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 그리고 이 당시 때 러시아 인민소그로 운동, 인민주의 사상이 퍼져나갔던 시기에 이제 운동에 참여했다가 레닌도 퇴학을 당하잖아. 레닌처럼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퇴학을 당하고, 1980년대나 70년대 운동권 학생들처럼 우리나라 그렇게 이제 퇴학을 당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스주의 이전에 보통 러시아 지식인들은 인민주의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농민을 중심으로 이제 러시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인민주의인데, 러시아의 인민주의 혁명 운동은 뭐냐면 농민 봉기를 통해서, 농민 계급이 페트로그라드에 있는 도시 노동자 계급보다 농민 계급이 더 많으니까 농민 봉기를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이제 삼았지만, 이제 플레하노프는 주로 이제 도시 지역의 공동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막스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자유당의 그 지도자로서 그 이제 러시아 안에 좌파 지신 그룹으로서 이제 토지와 자유당, 지주계급에 대한 반대, 토지를 몰수해서 농노계급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토지 자유당이거든. 토지와 자유당의 지도자로서 이제 지하 활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토지 자유당은 이제 정치혁명을 최우선시하고 테러리즘, 러시아 그 짜르 시대 때 그 테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한 해도 뭐 수천 건씩 일어났었잖아. 테러리즘을. 왜냐하면 이제 그 좌파 혁명가들이 대중운동에 근거하지 않고 소수 정예일 때는 충격을 주기 위해서 어떤 테러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시즘 운동이 그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맹하기 때는 테러에 의존한다는 것들, 그 아나키즘적인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지식분자는 자유주의자잖아. 마르크스도 자유주의자에서 시작한 거야. 자유주의 좌파야. 자유주의 좌파가 이제 점점 대중운동 속에서 이제 사회주의자로 조직 활동가로 이제 전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플레아노프는 게오르기 이 플레아노프는 이제 그런 테러를 이제 그런 이제 토지와 자유당의 정치 선전 활동에 이제 몰두하던 시절에 이제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변해 간다고. 테러리즘을 이제 투쟁 수단으로 삼는 그 인민의 의지와 요거보다 또 다소 온건한 노선을 취하는 것이 이제 흑토, 러시아의 땅이 검지 않습니까? 그죠? 흑토 재분할파로 이제 분열되는데, 플레아노프가 이끈 파가 어떤 파냐면 흑토 재분할파. 흑토 재분할파가 이제 사회민주당의 러시아 3인당에 이제 모체가 되면서 토지 자유당은 점차 이제 아예 저쪽으로 테러로 가고, 플레아노프는 다행히도 이제 흑토 재분할파니까 반테러리스트 분파활동을 결성해가지고 대중운동 쪽으로 올바른 그 운동의 방향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사실 테러에 의존하게 되면은 인민의 반감도 생기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분열이 됩니다. 인민으로부터 인민이 이 혁명가라는 그 물고기가 인민이라는 물을 떠나면은 물고기가 혁명가가 죽잖아. 그래서 이제 대중운동 쪽으로 플레아노프는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아노파가 이끈 이제 불파 활동은 그런데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짜르에 대해서 이제 인민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떤 철저한 탄압이 이제 가해지면서 플레아노프가 이제 체포될 위기에 이제 처하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레닌도 그랬지만 스위스 제네바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하고 이제 플레아노프가 공식적으로 이제 막스주의자가 되는 이 시기야. 왜냐하면 제네바에 그 좌파 지식인들이 러시아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882년이 되면 공산당 선언을 번역하는 거예요. 러시아 쪽으로. 공산당 선언을 이제 공산당 선언은 이게 이제 그 마르크스, 엥겔스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공동 집필한 겁니다. 그죠? 공동 집필한 건데 이것을 1882년도에 공산당 선언을 쓰는 거야. 이 그 공산당 선언은 이제 그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이제 공동 집필해서 이게 언제냐 하면은 첫 출판이 1848년이잖아. 1848 유럽 혁명기거든. 유럽 대혁명기. 유럽 혁명기에 이제 공산당 선언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산당 선언 서문이 이래 보면 여러 판으로 이제 이렇게 서문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야. 공산당 선언이 유명해진 것은.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거야. 일제강점기에도 있었겠지만은 1960년 4.19 혁명이나 의거 이후에 한번 잠깐 1년 동안의 공산당 선언이 유행하다가 또 우리는 1980년대 중반에 와서 또다시 이제 공산당 선언이 이제 번역돼서 나왔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산당 그런 선언이 이제 1882년도에 이제 플레아노프가 러시아는 최초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83년도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공산당 선언의 이론에 그 기초한 노동자 해방당을 이제 조직하고 이후 이제 인민주의자들하고 이제 인민주의자들은 뭐냐면은
농민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 체제를 변형시키자는 그들과 이제 이민주의자와 논쟁을 하면서 러시아 정통 막스주의 체계를 세워간 사람이 플레하노프다. 이 플레하노프는 이제 자기 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민주의자, 인민 속으로 들어가서 농민운동하는 이런 나로드니키를 비판해. 우리나라에도 나로드니키 운동이 있었죠.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1930년대도 그것도 이제 돌스토이 영향을 받은 나로드니키 운동이었었고, 1960년대 초에도 이제 얼마 전에 죽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CA에서 만든 어떤 정당, 민중당 후보는, 백기환 씨. 백기환 씨도 1960년대에 농민운동을 하고, 옛날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60년대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농민 속으로 농활 같은 것들이 이제, 1930년대도 우리 조선 지식인들이 그런 농활을 했지만은, 1960년대부터 사실은 농활이라는 것이 1980년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1960년대도 농민 속으로 인민주의자들이 그런 운동, 그런 운동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에 기반한 노동자 해방당을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리고 한편에 이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신문인 이스크라를 이제 레닌 악셀로트하고 이제 편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레닌 하면은 이스크라라는 정치신문 있잖아, 지하신문. 그래, 이스크라는 불꽃이라는 뜻인데, 이스크라 레닌하고 플레오노프 악셀로트가 이제 함께 신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신문이 중요한 것이지, 혁명계는. 이런 정치신문을 통해서 이제 대중 정치,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 또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벨라루시, 지금 벨라루시 민스크에서 러시아 공산당 정신이 이제, 지금 현재 지금도 러시아 푸틴 시절에 공산당이 있어요. 러시아 공산당도 있고. 한데, 원래 러시아 공산당 시절에 러시아 공산당 정신이 러시아 3인당이거든.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결성을 이제 주도한 것이 이제 플레하노프였다는 거. 또, 그 당시 때 이제 레닌은 또 시베리아 유인 중이었단 말이야. 시베리아 유인 중에 어떤 이제 레닌은 창당대회 때 참석하지 못해서 이때만 해도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운동이 이제 주류가 이제 플레하노프였고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플레하노프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플레하노프가 러시아 사회주의의 사상을 이론적을 제공을 한 사람이고 1900년대 이후에 이제 블라디미르 레닌이 볼셰비키하고 플레하노프 사이 의견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레닌과 이제 플레하노프가 약간 의견 차이가 되는 것은 1900년대 이후라고. 레닌의 아내는 이제 플레하노프가 이제 이미 20년이 넘어가는 망명 생활로 인해서 러시아 노동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러시아 내 막스주의 운동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도 하고 바깥에서 러시아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 당시 때 러시아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야? 스탈린이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의 당 조직을 장악한 것이 스탈린이라고. 그러니까 레닌이 죽은 이후에는 스탈린이 당을 국내파잖아. 장악할 수 없고 다른 혁명가들은 전부 다 망명을 쫓겨나가지고 외국에서 떠돌다 보니까는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당연히 당을 조직한 레닌에 의해서 스탈린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러시아 정통 막스주의 특성이 이제 사실은 이 경제주의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 막스주의 정통의 특징이 이제 두각되는데 1900년대 들어와서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제 시급한 것이 오는 것이 이제 독자적인 당 건설이고 국제당이 아니라 러시아만의 어떤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플레하노프 주도로 러시아 3인당이 창당되고 그리고 당 대회를 통해서 이제 창당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사소한 것으로서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제 3인당이, 러시아 3인당이, 러시아 공산당의 정신인 러시아 3인당이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갈라지게 되죠. 이들은 당원 자격에 대해서, 당규약에 대해서 이제 의견 차이를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의견 차이냐 하면은, 레닌식의 혁명적 전위정당으로 가느냐. 레닌은 엘리트, 빨로 의미하는 소수의 혁명적 전위정당으로 가자. 근데 메셰비키는 뭐야?
국민적 대중정당 노선으로 가야 된다. 국민적 대중정당 노선으로. 이런 그 차이는 우리나라 80년대 운동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대중운동이냐, 뭐 NL파 자주파는 이제 대중운동의 영향으로 이렇게 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는 이제 혁명적 전위전당이야. 레닌 엘리트주의자들의 그 어떤 혁명운동, 이게 볼셰비키고, 멘셰비키는 국민적인 대중운동,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도달한다는 이런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중 정치 그 선동을 계속해왔던 이 플레아노프는 이제 레닌과 이때부터 결별하면서 플레아노프는 멘셰비키에 가담하는데, 짧은 러시아 혁명의 과정에서 볼 때는 이것이 비록 플레아노프의 선택이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돌아놓고 생각하면은 플레아노프 노선이 옳았을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은 플레아노프라든가 레온 트로츠키 노선이 옳았을 수도 있어요. 레닌의 그 엘리트주의 정당이 결국에는 소련을 망쳐버렸잖아. 그 레닌의 꼭 책임만은 아니고 이제 스탈린의 책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스탈린주의의 그 뿌리도 레닌주의에 있다고. 의회 쿠데타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플레아노프는 멘셰비키를 통한 이 플레아노프는 그 어떤 왜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 철학자로 러시아에서 막스주의 철학자로 대접을 받느냐 하면, 특히 이제 플레아노프의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서양의 철학에서 이제 인식론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 나라는 주체와 외부 대상과의 일치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거. 이 인식론에는 이제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강조하는 겁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초로 관찰하기보다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그렇게 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중점을 두는, 이런 즉 변증법적 사고의 그 특징적인 요소가 이제 플레아노프의 인식론입니다. 현상은 일시적이고 본질은 현실의 어떤 부정과 갈등 속에서 극복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그 변증법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플레아노프의 그 당조직은 독자적인 당조직의 필요성을 이제 중요시하면서 러시아 막스주의자는 독자적인 당조직을 갖고 노력해야 되고, PT 그 노동자계급은 모든 계급과 연합할 수 있지만은 PT의 헤게모니는 간철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러시아 부르주아지의 취약성,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그 자본주의 발달이 좀 늦어가지고 부르주아가 취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봉건 전제권, 짜르 전제권과의 투쟁을 이제 러시아 부르주아는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거는 뭐 레닌도 같은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그 자본은 뭐냐면 짜르 보호하에서, 국가의 보호하에서 이렇게 성장했잖아. 이런 이제 인식에 기초해서 노동자 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혁명적 변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그런 관점은 뭐 50%는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레닌이 러시아는 농민이 많은데 노농동맹론을 썼잖아. 하여튼 이 PT, 이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 하에서 이루어진다. 뭐 헤게모니는 노동자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플레아노프가 현 단계 사회경제적인 상황만을 봐서는 러시아 역사의 그 발전 경험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플레아노프는 이제 정치 투쟁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했어요. 마르크스주의자 그룹 중에서는 두 가지 투쟁 노선에 대한 갈등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궁극적 목표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게 정치 투쟁을 강조한 거야. 이러한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었는데, 인텔리겐치아 문제, 인텔리겐치아 지식인을 얘기하잖아. 1890년대에 와서 이제 러시아 인텔리겐치아는 노동운동을 연계해서 조직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 1980년대, 뭐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은 뭐 1970년대도 봤지만,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학생운동 SM이라고 그러잖아. 스투드 무브먼트, SM을 중요하고 LM, 노동 현장으로 이제 현장 이동을 했다고. 그 LM, SM에서 LM으로 갈아타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이 당시 때도 러시아 인텔리겐자가 노동운동과 연계를 해서 이제 조직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노동자 출신 간의 이제 지도부와 밖으로 들어온 인텔리겐자 지도부가 이제 갈등이 그러면 생기게 되죠. 우리 70년대도 똑같은 그 현상이었었거든. 레닌은 이제 혁명적 지식인, 엘리트주의자니까 혁명적 지식인에 대한 사회주의 의식 부여의 주요를 강조했는데, 이제 안 그러면은 노동운동은 조합주의, 경제 투쟁만 한다는 것이지
조합주의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또 옳은 이야기입니다. 노동자 계층과 그 운동의 자발성보다는 혁명체 지신의 역할을 중요시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플레아노프나 레닌이나 같은 입장이죠. 그래, 플레아노프는 공산주의가 궁극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자본주의 혁명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게 이제 맨셰비즘입니다. 러시아는 봉건주의니까 자본주의 혁명을 먼저 하고 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BDR, 부르주아 디모크라시 레볼루션, 어쨌든 뭐 BDR 혁명을 막 그러고 이제 뭐 사회주의 혁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소셜 사회주의 혁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맨셰비키 입장이고 플레아노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레닌의 볼셰비키즘과 결별되는 그런 그 과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혁명을 알기 위해서는 뭐 레닌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맨셰비키 쪽에 있었던 플레아노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레아노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엥겔스도 공부를 하고 레닌도 공부를 해볼 때 플레아노프도 조금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 강의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플레아노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봤던 것입니다.